60년. 한 사람이 한 기업의 정상에서 군림해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이 왕좌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성을 떠나지는 않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제국, 버크셔 해스웨이의 아주 미묘하고 흥미로운 권력 승계 드라마입니다. 95세의 워런 버핏이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렉 에이블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 이런 전설적인 창업자가 물러나면 시장은 기대와 우려로 요동치기 매련인데 지금 버크셔를 둘러싼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요. 어쩌면 새로운 CEO가 공식적으로 지명됐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진짜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승계 드라마의 등장인물, 그리고 기본적인 무대 설정부터 확인해보죠. 60년간 버크셔를 이끌어온 95세의 워런 버핏. 이분이 CEO 직함을 내려놓고 63세의 그렉 에이블이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에이블은 버크셔의 철도나 에너지, 유틸리티 같은 거대한 비보험 사업 부문을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총괄해온 인물이죠. 뭐랄까, 겉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승계 계획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죠. 버핏이 몇 년 전부터 후계자로 점찍어둔 인물이고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텁고요. 하지만 핵심은 그가 내려놓는 것이 CEO라는 직함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버핏은 여전히 이사회 의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지배주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배주주로서의 권력이라 이게 그냥 명예직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경제적인 지분만 해도 14%, 금액으로는 1,470억 달러에 달하고 의결권은 무려 30%를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렉 에이블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도 버핏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구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승계 드라마의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매년 지분의 5% 정도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는 있지만 버핏은 단 한 주도 시장에 팔 생각이 없다고 공언해 왔거든요. 이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배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건 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새로운 선장이 임명되었지만 항해도는 여전히 전임 선장의 손에 들려있는 셈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새로운 CEO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버핏이 뒷좌석에서 내비게이션을 꽉 쥐고 목적지까지 설정해버리는 형국이네요.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안정감보다는 오히려 좀 답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 반응,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시장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넘어서 오히려 이 상황을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2025년 한 해 동안 버크셔 주가가 10%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총 수익률은 19%였습니다. 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시장 평균을 한참 밑돈다는 건데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값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지난 5월 고점과 비교하면 주가는 7%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난 20년간은 버크셔가 시장을 약간 앞섰지만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4.1%로 S&P 500의 14.9%에 뒤처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버핏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던, 즉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는 시장을 이긴다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버크셔가 너무 거대해져서 생긴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버핏의 가치 투자 방식 자체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게 되었다는 더 근본적인 신호일까요? 바로 그게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버핏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1조 달러가 넘는 거구를 이끌고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애플 같은 기술주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버핏의 투자 방식이 지난 10년간 시장을 주도해온 기술주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버핏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새로운 CEO가 뭘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버핏이 예전처럼 시장을 압도하는 마법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일종의 리더십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미뤄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미뤄진 숙제들이야말로 버크셔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현금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죠. 3,500억 달러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주들은 배당이라도 달라고 아우성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버핏은 배당이 아주 인색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게 낫다는 철학이죠. 대안으로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버크셔는 2024년 5월 이후로 자사주 매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는데도 말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버핏의 최종 승인 없이는 그레게입을 단독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현금 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투자팀의 변화를 보면서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버핏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투드 콤스가 회사를 떠나서 JP모건 체이스로 갔잖아요. 그는 단순한 투자 매니저가 아니라 버크셔의 핵심 자회사인 가이코의 CEO이기도 했는데 이런 핵심 인물이 떠났다는 건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버핏의 작은 이너서클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가 떠난 이후의 계획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크셔가 골리는 주식 포트폴리오만 3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지가 불분명해요. 잠시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회사의 3천억 달러짜리 포트폴리오를 누가 운영하는지 모른다는 게요. 이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남은 투자 매니저인 테드 웨슬러가 전체를 다 맡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인용 권한이 그렉 게이블에게 넘어가는 건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테드 웨슬러의 과거 투자 성과조차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어서요. 월가에서는 그가 주로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비타나 시리우스 XM 같은 종목들의 부진한 성과를 거론하면서 그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듣고 보니 불확실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버크셔의 양대 산맥이 투자와 보험인데 보험 쪽은 괜찮은가요? 그 부분 역시 또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보험 사업부를 수십 년간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 아지트 자인의 나이가 벌써 74세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가 물러난다면 과연 누가 그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 역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런 안갯속 같은 상황에서 CEO가 된 그렉 게이블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색깔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거대한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렉 게이블 본인도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운영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소비재 사업 그룹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자회사인 넷젯의 책임자에게 넘겼는데 이건 본인이 더 중요한 핵심 사업부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사업부라면 철도회사인 BNSF나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같은 곳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렉 게이블 CEO가 되기 전부터 직접 총괄하며 성과를 내왔던 그의 텃밭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도 일단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죠. 큰 투자 결정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버핏의 영역은 섣불리 건드리지 않으면서요. 버핏 본인도 자기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나는 매일 사무실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액을 투자할 좋은 기회가 온다면 내가 이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사실상 수십억 달러짜리 M&A나 투자는 여전히 내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렉 게이블의 역결은 최고 운영 책임자 CEO에
가깝고 자신은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이자 회장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버크셔를 믿고 투자해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버핏이 여전히 회사를 지켜본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할 수도 있겠네요. 수십 년간 이렇게 잘 굴러온 시스템을 굳이 왜 바꿔 버핏이 있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버크셔의 주주들은 세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에게 버핏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종교에 가까운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권력 이양 상태가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고치려 하지 말라는 격언이 버크셔만큼 잘 어울리는 곳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레그 에이블의 진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건 언제가 될까요?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아마도 내년 2월 말이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겁니다. 그때 버크셔의 연차 보고서와 함께 발표될 주주 서한을 누가 쓰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죠. 수십 년간 버핏의 투자 철학과 지혜의 정수로 여겨졌던 그 편지를 이제 그레그 에이블이 쓰게 될 텐데 그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시장은 숨죽여 지켜볼 겁니다. 결국 공식적인 취임은 했지만 창업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회사 전체를 덮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과도기에 놓여 있군요. 현상 유지를 통해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조심스러운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레그 에이블은 아마 버핏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의 역할은 버핏의 유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버핏 이후의 시대를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겠죠. 버크셔라는 제국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를 바로 쓰는 대신 아주 오랫동안 그 여백을 남겨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라는 위대한 철학은 과연 그의 부재 속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조직의 핵심 DNA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레그 에이블의 시대는 좋든 싫든 애플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버크셔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 될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버크셔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